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스팔마스 대 레알 베티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스팔마스는 좀처럼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점유율은 어느 정도 챙기는 편이긴 하지만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에서 부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상 박스 뒤에서 공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고 애초에 중앙에서의 점유도 소시에다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이어서 레알 베티스는 공세가 조금 느리다는 평은 있지만 중하위권 상대로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편이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의 활용도를 상당히 높이는 특성을 갖고 있는 편인데 물론 베티스도 원정에서는 압박 강도 기복이 심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는 편이다. 그래도 상대의 공세가 아주 강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기에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할 것이다. 레알 베티스가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편이기도 하고 상위호환 격의 팀들을 상대로 라스팔마스의 부진을 생각해야 하는 경기다. 베티스의 공세가 아주 빠르지 않다는 부분은 감안해야 하겠지만 플랜 A의 기본적인 완성도나 전력에서의 우위는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레알 베티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리즈 유나이티드 대 노리치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즈는 실리적인 플레이를 잘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규리그에서도 퀸즈파크나 블랙번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이 양상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컸다. 노리치도 1차전에서는 리즈의 공격성을 잠그면서 제어해내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는 점은 긍정적을 볼만할 것이다. 그러나 리즈의 압박과 기동성이 좋은 팀이기는 하지만 기동성 하나로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노리치는 지공 성향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리즈의 빠른 속력과 역습을 굳이 맞상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1차전의 플레이처럼 경기 점유를 어느 정도는 내주고 플레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노리치도 리즈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스완지 시티 같은 팀을 상대로도 일단 소유권을 쉽게 내주는 모습은 아니었다. 노리치 시티가 2차전에서도 잠그는 플레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리즈가 잠그는 팀을 상대로는 꽤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노리치의 경우도 압박을 당하면서 쉽게 소유권을 내주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경기다. 과감하게 무승부를 픽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알메리아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메리아는 강등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이 타이밍에 알메리아가 매우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압박 위주로 움직이면서 베티스나 소시에다드 같은 중원 지향적인 팀을 잘 상대해내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알메리아의 약점은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늘 수비적인 난조가 따라온다는 것인데 바르셀로나가 압박을 맞닥뜨린 상황에서도 간결함을 챙기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어서 바르셀로나는 최근 수비적으론 그다지 긍정적인 모습은 연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화력에 있어서는 간결한 뒷공간 공략으로 헤타페를 극복한 이후로는 꽤 가짓수가 늘어난 느낌을 보인다.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 지로나 전에서도 상대가 압박이 강한 상대였음에도 득점을 하지 못하고 침몰한 경우는 없었다. 알메리아가 동적으로 움직이며 생각보다 공격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도 간결하게 가는 것으로 압박이 강한 팀들을 잘 상대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알메리아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늘 실수가 잦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소시에다드 대 발렌시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시에다드는 생각보다 발렌시아를 상대로 힘겨워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발렌시아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실제로 발렌시아를 상대로는 2시즌 내내 더블을 기록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소시에다드가 가지고 있는 기복이 큰 모습인데 실제로 철저한 지공 성향의 라스팔마스전 승리 외에는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어서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상당히 실점률 통제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득점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알메리아와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실점률 통제 부분에서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렌시아도 측면 공략에 필수적인 가야가 돌아왔다는 점에서도 이익이라고 볼 여지는 클 것이다. 발렌시아의 강한 압박에 상당히 소시에다드가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렌시아가 득점을 허용하는 빈도가 원정에서 더 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소시에다드도 최근에는 상당히 압박 지향적인 팀들을 상대로 실점 통제를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